김길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천자문이라는 그 책이 이 책 내용과 뜻이 다르다. 이게 아까 강의하신 분의 말대로 천자문이라고 하든지 하늘 천자를 써가지고 그래야지 일천자를 써가지고 천자문이라는 말은 말이 안 맞다. 왜 그러냐? 각기 일천 글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천자문이 사실은 일천 글자가 못 됩니다. 999문입니다. 그래서 일천 문자라는 말은 안 맞는 말이고, 아까 이 상형 문자를 한자라고 표시하던데 그걸 약간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한자를 쓰면 안 됩니다. 이 한자라고 쓰는 말은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만이 쓰고 있는 말입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한자라고 안 합니다. 중문이라고 합니다. 중문. 이걸 고쳐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아니면은 조선문이라고 해야 됩니다. 왜 이 조선문이라는 말과 한문이라는 말이 맞느냐? 태초에 글자를 창제하신 분들이 조선 우리 선조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을 고조선이라고 부르는 건데, 조선을 이어서 한이라는 나라가 생겨났습니다. 그게 제가 주장하는 고한입니다. 고한. 고조선 하듯이 고한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만들어진 문자이기 때문에 이 말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한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대한민국에서는 꼭 이렇게 써야 된다고 봅니다. 이 한자라는 말은 뭔 말이냐? 이 조선에서 만들어진 문자가 한나라 때까지 전해 내려온 겁니다. 한나라는 문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자를 빌려가지고 발전시킨 게 한문입니다. 우리들은 기억하시고 꼭 이 한자를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저 후민정음 세종대왕 동상 앞에 그 세종대왕 포고문이 번역되어 있는데 이 번역문 중에 문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 국문학자가 이 문자를 해석을 하기를 한자다 이것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왜 문자가 한자가 됩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왜곡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강의하신 오상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하셨는데 참 강의 좋았습니다. 근데 이 백수문 속에 4대 오상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백수문은 제가 추정하기로 이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6,000년 전의 기록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백수문에 나오는 문장을 주역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역이라는 것은 주나라에서 엮어낸 역사 아닙니까? 이게 주나라 역사에도 천자문의 문장을 설명하고 있다. 여러 군데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천천자의 천자문은 아니고 백수문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대강 이제 지난 시간에 이 보충 설명을 드리고, 이 산해경이란 책은 어떤 책이냐? 백수문과 마찬가지로 역사가 6,000년 이상으로 올라가는 기록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의 나라 조선이 만들어지면서부터 문자가 만들어졌고, 문자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산해경입니다. 이게 산해경 하면은 산과 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산과 바다가 아닙니다. 이 해는 말하자면 그 당시의 생활을 설명하는 문자로서 이 수렵으로 살아가던 원시사회였기 때문에 밀림의 숲에서 삽니다, 사람이. 이게 밀림의 숲, 밀림의 바다를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해경의 중심 경전은 해내경입니다. 해내경에서부터 역사가 시작되어서 해내 동서남북으로, 해외 동서남북으로, 대황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게 말하자면 천하의 세상입니다. 지구 전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해내경 첫 장, 첫 문장에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이 나옵니다. 이게 그걸로 와서 인류 시원의 국가가요, 세계 최초로 생겨나는 나라가 조선이라는 겁니다. 미국은 역사가 200년뿐이 안 돼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4,000년을 못 넘어가요. 근데 제가 추정하기로 이 정확한 연대는 아닙니다만은 6,000년 전에 생겨났던 나라가 조선입니다. 인쇄물을 가지고 계시면 그 인쇄물을 참고로 해서 이제 산해경 역사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산해경 역사를 설명하는 이유는 산해경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떤 경로로 오늘날까지 전해온 내력을 알아야 산해경이 무슨 내용이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산해경을 엮은 사람은 문명의 시조로 우리가 알고 있는 태오복희 씨와 백익 천재가 같이 만들어낸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태오복희 씨는 이 조선 광역에서 나는 물산을 국영으로 쓸 것을 가리고, 그 가려놓은 물산을 백익 천재가 선악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선악을 가렸다는 말은 이 생산되는 물산을 어떻게 하면 인간들이 편리하고 좋도록 쓸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연구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 동양 고대의 신화가 산해경의 근거에서 다 만들어집니다. 또 그리스 로마라는 신화도 제가 살펴봤을 때 산해경의 근거에서 우리 고대 신화와 비슷하니 만들어져 있는 게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왜 그러느냐? 지난번에 슈메르 문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데, 슈메르가 소몰입니다.
슈메르, 소머리. 슈메르가 소머리입니다. 이게 우두머리입니다. 우두머리. 우두머리는 모든 무리의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으뜸수, 우두머리수, 천머리수, 임금님수 이렇게 읽는 글자입니다. 이제 읽어보세요. 소머리, 슈메리. 슈메리 옆에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이 산해경에 나오는데 어떤 족속이냐? 파샤를 페르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파샤. 이게 우리 조선 민족이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문명을 가지고 나갔고 그 증거가 소머리족이고 파사족입니다. 이게 산해경은 건성으로 보면 절대 안 되고 깊이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역사의 근원이, 모든 학문의 근원이 다 들어있습니다. 천지 우주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산해경에. 그걸 건성으로 읽으면 지나가죠. 예,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기록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류 시원의 국가인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천하를 일가 한 집안으로 포가라는 관념인 나라와 가정이라는 국가 간으로 시작되는 역사 창조 시기의 사실들이 기록된 것이 산해경입니다. 인류 최초로 기록된 경전입니다. 이 책을 한대 유수가 18편으로 지금 18편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18편으로 교정하고 줄여서 산해경이란 책명을 정했는데 유수 이전에 태상의 속신, 태상의 신하 망이라는 사람이 이 6천년 전부터 전해오던 기록 문서를 32편으로 줄여서 교정하였다고 유수 서록에 쓰여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망이라는 사람을 찾아봤더니 찾을 길이 없어요. 그렇게 알고 또 유수 아버지가 산해경을 교정 정리했습니다. 이제 유수 아버지가 정리한 산해경은 칠략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것을 아들이 대를 이어서 산해경이라는 이름으로 18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산해경은 고대로부터 괴력 난신의 설화예요. 이 산해경 내용은 지금 우리가 형상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없습니다. 우수인신, 우수인신이 소머리죠. 인면사신, 어신인명. 이게 어신인명은 뭐 인어공주를 얘기한다고 보겠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모습을 전부 형상화해야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해경을 본 분들이 산해경이란 지도가 있어갖고 산해경이 쓰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 추정으로는 그림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 그림 물자로 기록되어서 전하던 글을 한대에 와서 자기들이 발전시킨 현대문으로 번역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우수인신이나 인면사신이 형상화한 문자예요. 그걸 그냥 형상한 문자를 인면사신으로 그냥 이 해석을 한 거죠.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괴력난신의 설화에서 학자나 백성이 못 보게 했습니다. 그게 왕실 서고에 깊숙이 감춰버렸는데 이것이 드러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한나라 무대 때 변방 제후국에서 진귀한 새를 진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새의 이름도 모를 뿐더러 어떻게 먹이를 주고 키워야 되는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서 이 난감하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삼천갑자 동방석, 삼천갑자 동방석은 진짜 삼천갑자를 산다면 지금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의 신화죠. 그만큼 명성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동방석이라는 사람이 한나라 무제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새 이름은 필방조요. 그 새가 먹이 등은 이런 것을 먹임으로써 기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설명을 하니까 한부제가 너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 동방사이가 당시에 이 관리하던 것이 도서관 관리였어요. 말하자면 한나라 황실 서고 관리라. 그러니까 서고에 감춰져 있는 사례경을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 모양과 똑같은 필방조가 사례경에 나와. 그러니까 이 한부제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별스럽게 아는 게 아니라 사례경을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사례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이건 귀신의 책이니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 상형 문자로 그려져 있으니까 알아볼 수도 없고 완전히 귀신의 책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학자들이 관심이 모아지니까 산해경 열풍이 일어난 겁니다. 너도 나도 산해경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어려워. 아무리 봐도 이 문자 해석이야 잘 안 돼. 그게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점차 그 열풍이 사라져서 나중에는 유수가 만들어 놓은 산해경이 산실되어 버렸습니다. 결국은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산해경을 누가 다시 복원을 시켰느냐? 동지르 곽박 선생. 곽박 선생은 이 동양 고전을 하는 분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더만요. 도수를 물주하는 아주 석학입니다. 곽박 선생이 산해경의 산실을 안타까워해서 조각들을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18편으로 편집한 것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곽박 선생이 아니었다면 산해경은 지금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전의 구성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육합지간, 이 육합지간이라는 것이 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천지 사방, 남북의 위치를 천문의 별자리에 맞추고 있듯이 이 산해경을 중심으로 해내, 해외, 대환경을 설명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오장상경을 동서남북 중산경으로 아까 말씀하신 오행,
금방 어디로 가보냐. 오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해경에서. 해내경은 인류 역사 창조 시기의 천하 중심지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사달, 고조선의 도읍지를 중심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경전입니다. 해내경의 첫 장 첫 줄에 동해진에 북의 지우 유국 나라가 있는데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한다. 그 조선은 천독이란 말은 이 하늘이 가르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늘의 가르침으로 긴 수고 잔잔한 물가에 살면서 외인애지 사람을 가까이 아끼면서 살아가는 조선나라다 이 말이요. 이 해내경 첫 장 첫 줄에 나오는 문장이면서 그 동해진의 북의 지우를 설명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림의 숲 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밀림의 숲 안에 동쪽으로 또 북쪽 모퉁이가 있는 곳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다. 그 나라 이름이 조선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나라가 세워져서 밀림의 바다 안 동서남북으로 확장되었고 다음에는 이 밀림의 바다 밖 해외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밀림의 바다 밖만 얘기하는 거냐? 더 넓게 대환경 넓은 곳으로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이 조선은 이 동해진의 북의 지후에 생겨났지만은 세계로 퍼져나가서 세계 모든 인류가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가족. 천자문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조선 나라가 서니까 그 임금님이 다스리는 가르침이 듣고 실천하면 행복해져. 그러니까 이 천하 만방에서 흑인, 백인, 황인, 오색인종이 전부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게 그 백수문을 잘 읽어보시면 이 그때 당시의 생활상이 정확하게 적혀 있으며 그때 당시의 임금님들이 행적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가르침이 문장마다 다 새겨져 있습니다. 예, 아까 이 백수문에는 백수문 문장을 가지고 주역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참 유행되는 근학식이 있지 않습니까? 명심보감에 나오는 근학식. 그게 이제 송나라 주자가 지은 시인데 송나라 주자가 태어나기 전 100여 년 전에 주흥사가 천자문을 편집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주흥사가 100년 후에 태어날 주자의 근학시를 천자문에 실었다. 그 말은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이게 근래 한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천자문은 동양 고전에서 좋은 말을 골라서 기록했다. 아닙니다. 동양 고전이 천자문에 있는 문장을 인용해서 맹자가 쓰여지고
공자가 쓰여지고 공자 춘추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백수문과 산해경은 인류 최초의 경제라고 봅니다. 성경은 2000년 남짓됐습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환단고기, 그건 세상에 드러난 지가 100년뿐이 안 됩니다. 원저자는 신라 때부터 한 1000년 이상이 됩니다만은 이 백수문과 산해경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록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자가 춘추를 썼어요. 공자 춘추가 뭐냐? 이런 전대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공자 춘추입니다. 그것을 비판해서 쓴 사람이 좌구명, 좌시춘추가 있는 겁니다. 공자가 써놓은 역사는 맞지 않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춘추 좌정입니다. 그러면 좌구명이 처음 역사서를 쓴 것이 뭐냐? 국어입니다. 국어. 우리 대한민국 한글 배우는 국어가 아니고, 국어라는 말은 그 나라 궁궐에서 나누던 말을 모아놓은 것이 국어입니다. 그러니까 주어 하면은 주나라 역대 왕실에서 하던 말들을 모아서 주어로 엮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제어 하면 제나라 왕실에서 쓰던 말들을 묶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게 그 말들이 전부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어의 첫 장, 첫 줄에 국어는 주나라부터 시작됩니다. 첫 장, 첫 줄에 저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유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대민족, 유태족 그러죠. 유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걸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설명을 필요로 하시면 해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유대의 딸이 여화, 테오버키시의 마누라입니다. 여화가 이 꼬리가 9 달린 백여우예요. 백년묵은 백여우. 그래서 하루에도 배주를 12번씩 부려요. 그게 칠면조라는 이 말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분이 기록상 전해지기를 여자 임금님이다 이 말이요. 그리고 여신으로 떠받들어지는 사람이 테오버키시 부인 여화입니다. 그 여화가 또 무엇을 했느냐? 인간 창조를 합니다. 황토구로, 고운 황토구로 사람을 형상을 만들어서 생명을 불어넣으면 걸어가면서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황토구로 만들다 보니까 힘이 들어. 그러니까 꾀를 낸 거예요. 말하자면 천국에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넝쿨 하나를 가져와. 그래야죠. 흙탕물에다 넝쿨을 휘저어요. 흙탕물이 넝쿨에 묻을 거 아닙니까? 그걸 높은 산봉우리를 내서 내둘러. 그래서 세계의 인구가 퍼져나갔다. 그런 신화가 후한서 민속통일에 나옵니다. 후한서도 성경 이전에 나온 기록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성경 이전에 인간 창조신이 우리 선대 할머니입니다. 그게 이제 주나라 시조를 설명하면서 그 설명이 쫙 나옵니다. 첫 장 첫 줄에. 주나라는 그런 계통으로 해서 기씨가 후직으로, 후직이란 말은 이 사직을 말하는 건데, 사직이 전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전직을 밀어내고 후에 사직신으로 등장한 것이 주나라 시조입니다. 이게 전 사직은 누구냐? 옥황상제의 아버지 태양신이 전 사직시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한단고기만 가지고 이 상고사를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삼국유사나 한단곡에서 단군 신화가 나옵니다. 단군 신화가 뭐냐? 하늘나라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도읍을 정해갖고 나라를 만들어. 그것이 역사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조선, 고조선을 후손들이 생각할 때 이건 인간 사회가 아니라 천국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 천국에서 태백산에 옮겨와 가지고 단군 시대를 연 겁니다. 그게 단군 신화의 진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환단극이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진안의 천왕이 이 삼천무리에게 추대되어서 이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을 가진 단군 한검을 임금으로 모셨다. 환단국에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 아까 말씀드린 이 산해경을 지도가 있었다고도 한다. 도현명이 산해도를 보고 시문을 지었다는 말과 이 시자도 틀렸구만. 글시자를 써야 되는데 송대의 이 주운관 문청목에 산해 경도 10권이라는 기록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해경을 지도로 그렸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림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그림 문자로, 상형 문자로, 회의 문자로 기록된 문서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흩어진 산해경을 모아서 다시 곽박 선생이 만들어 놓으니까 역대를 지나오면서 산해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왕순경, 청대의 오인심, 청나라 때 오인심이 산해 광주가 18권으로 전하고 있고, 또 청대의 왕환, 산해경 경존 9권이 있고, 피로느 산해경 신교정 18권이 있고, 학이행의 산해경 잔소가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학자들이 여러 권의 산해경 번역서를 내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 경전이 우리 이 고조선의 지리 역사서인 줄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전의 핵심이 되는 해내경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며, 이게 전해오던 이 산해경에는 해내경이 제일 뒤쪽에 있습니다. 이게 제가 책을 편집하면서 바꿨습니다. 제일 첫 장 첫 편으로. 그러면서 산해경은 우리의 역사서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조선 얘기를 하면서 광명세계 그걸 주장한단 말입니다. 이 광명의 빛이 있어야 광명세계가 되는 것이지, 문명이 있어야 밝아지는 것이지, 문명이 없으면 밝아지지 못합니다. 천지간에 해와 달이 세상을 밝게 밝히는 아침의 나라, 이 나라 이름 도자를 아침 조자로도 읽습니다. 그 뜻이 통하는 겁니다. 아침의 나라 조선입니다. 광명세계가 밝아오는 것입니다. 고대의 신화들은 모두가 이 산해경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고대의 신화들을 모아서 산해경을 만들어진 것인지 산해경을 근거하여 고대 신화들이 만들어진 것인지 알 길은 없으나, 산해경은 모든 학자들이 고대 신화의 보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반만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전화해 왔으므로 이 원전은 우리가 못 봤으니까 알 길이 없지만은 원전과 다르게 약간 왜곡도 있으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하여 오는 이 경전은 곽박 선생이 흩어져 없어진 것을 이곳 저곳에서 모아서 재편집한 것으로 오늘에 전하게 한 것은 우리로서는 대단히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명하신 강호 재현들의 많은 연구가 있기를 당부합니다. 대강 이 산해경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산해경과 백수문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백수문에 나오는 인물들이 산해경에 다 나옵니다. 산해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백수문에 다 나옵니다. 내가 오면서 생각한 것이 있는데 얼른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제 강의는 앞으로 강의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게 생각이 되었어요. 나는 열심히 설명한다고 하는데 듣는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답답한 일이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쳐낸 책을 읽어보시고 의문이 있다든가 이 말은 틀린 것 같다, 반대 의견이 있는 분은 연락을 주셔가지고 서로 토론을 갖는 것이 서로 역사 연구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게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죠. 그걸 지적해 주면 내가 수정을 하면 좋은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모르는 것은 물어보면 내가 모르는 것까지 가르쳐 줄 수는 없지만 내가 아는 데까지 설명은 해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관계를 갖는 것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시키지도 못하는 강의를 계속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깜빡깜빡해요. 깜빡깜빡. 그래가지고 생각이 안 나네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생각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